지난해 12월 4일 저는 마커스 시미언을 떠나보낸 토론토가 3루수로 카일 시거를 영입하고 케반 비지오를 2루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거는 12월 30일에 은퇴를 발표함으로써 저를 허탈하게 만들었는데요. 과거 수비로 일랜다로 명성을 떨쳤던 저는 이로써 또 시애틀 선수에게 당하게 됐습니다. 카일 시거는 1987년생, 코리 시거는 1994년생으로 두 선수는 7살 차이인데요. 동생 코리 시거가 10년 3억 2,500만 달러 잭팟을 터뜨린 이번 겨울에 형인 카일 시거는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코리 시거는 형과 달리 머리숱마저 풍성합니다. 하지만 카일 시거도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요. 시애틀에서만 11년을 뛴 카일 시거는 2015년에 맺은 7년 1억 달러 계약이 있기 때문에 생애 연봉이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동생 시거는 10년 계약이 끝나게 되면 생애 연봉이 3억 5,200만 달러로 형의 3배에 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 역대 생애 연봉 순위는 1위가 4억 4,500만 달러인 알렉스 로드리게스, 2위가 3억 3,600만 달러인 미겔 카브레라, 3위가 3억 4,400만 달러인 엘버트 푸올스인데요. 카브레라는 3년 계약이 모두 끝나면 4억 800만 달러로 두 번째 4억 달러 선수가 되고 12년 계약의 9년이 남아있는 트라웃은 계약이 모두 끝나면 5억 2,400만 달러로 최초의 5억 달러 선수가 됩니다. 5억 2,4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6,254억 원이네요.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2억 달러 이상 계약은 24번입니다. 에이로드가 2번을 받았으니까 23명이 2억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건데요. 다른 미국 프로스포츠의 2억 달러 선수들은 패트릭 마홈스가 10년 5억 300만 달러, 조시 알렌이 6년 2억 5,800만 달러,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5년 2억 2,820만 달러, 제임스 하든이 6년 2억 2,800만 달러, 스테픈 커리가 4년 2억 1,535만 달러, 루카 돈치치가 5년 2억 706만 달러, 러셀 웨스트브룩이 5년 2억 679만 달러, 루디 고버트, 아니 고베어가 2억 500만 달러, 커리의 첫 번째 5년 계약이 2억 115만 달러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에서 나온 2억 달러 계약은 야구가 23명, 풋볼이 2명, 농구가 6명이고 에이로드와 스테픈 커리가 2번의 2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거는 주세가 없는 텍사스주 팀과 계약함으로써 엄청난 절세 효과도 누리게 됐는데요. 물론 원정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세를 내야 하지만 텍사스주의 주세의 0%는 캘리포니아주의 13.3%와 비교하면 엄청난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텍사스의 올겨울 파격적인 행보가 마치 20년 전을 보는 것 같다는 건데요. 1998년 6월 조지 W 부시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텍사스를 산 토믹스는 2001년 1월 2억 5,200만 달러의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계약합니다. 1년 후 힉스는 이번에는 박찬호를 5년 6,5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합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전력은 대형 계약 2개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에이로드가 52홈런 135타점, 57홈런 142타점, 47홈런 118타점을 기록한 3년 동안 모두 꼴찌를 했던 텍사스는 박찬호마저 제 몫을 전혀 못하게 되자 에이로드를 양키스에 보내는 것으로 총력전 3년 만에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지불하지 못한 이자가 5억 달러에 달한 힉스는 회장인 놀란 라이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라이언은 오히려 투자자들을 모아 5억 2천만 달러의 구단을 매입하게 됩니다. 현재 텍사스를 20년 전의 텍사스와 비교하면 다른 게 하나, 같은 게 두 가지인데요. 다른 건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던 힉스와 달리 현재 텍사스는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좋은 성적을 내기만 한다면 따끈따끈한 새 구장이 흥행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베테랑 단장입니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클리브랜드를 이끌며 천재 단장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존 하트는 2001년 11월 텍사스의 단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로드 계약은 전임 덕 멜빈 단장이고 박찬호 계약은 조나트 단장입니다. 하지만 조나트는 뛰어난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텍사스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됩니다. 반면 현재 텍사스의 사장은 2005년 10월부터 17년째 팀을 맡고 있는 존 다니엘스인데요. 만 28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단장이 됐다가 지금은 44세가 된 다니엘스의 문제는 초기의 영민한 모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텍사스가 코리 시거에게 10년 3억 2,500만 달러, 마커스 시미언에게 7년 1억 7,500만 달러, 존 그레이에게 4년 5,600만 달러를 쓰며 벌써 5억 6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텍사스의 전력은 여전히 우승권과 가깝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텍사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투자를 더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텍사스 입장에서 에이로드 계약은 전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에이로드는 6,600만 달러를 받은 3년 동안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25.5를 기록했고 비록 연봉 보조를 해주긴 했지만 알폰소 소리아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이로드가 텍사스에서 뛴 시즌은 25세, 26세, 27세 시즌이었는데요. 그러나 코리 시거는 에이로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37세 시즌까지 텍사스에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2억 달러 계약 23명을 살펴보면 가장 어린 나이에 계약한 선수는 14년 계약의 첫 시즌이 22세 시즌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선수는 계약 첫 시즌이 25세 시즌인 지안카일로 스탠튼과 첫 번째 계약의 알렉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에이로드는 텍사스와 10년 계약을 맺었을 때 7시즌 후 옵트아웃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에 양키스는 7시즌 동안 연평균 47홈런 130타점,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8.1이라는 미친 활약을 한 에이로드에게 10년 2억 7,500만 달러의 10년 계약을 줍니다. 그러나 계약 첫 시즌이 32세였던 에이로드는 두 번째 10년 계약을 맺고 1년 만에 약물 스캔들이 터지게 되고 계약 두 번째 시즌부터 하향세가 시작됩니다. 계약 첫 시즌이 26세 시즌인 브라이스 하퍼와 매니 마차도는 그 다음으로 어린 선수들인데요. 마이크 트라웃은 27세 시즌이 첫 시즌이었지만 12년 계약이기 때문에 38세 시즌까지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았던 순위를 보면 디트로이트가 미겔 카브레라에게 준 8년 2억 4천만 달러 계약은 33세 시즌부터 40세 시즌을 보장한 계약이었습니다. 카브레라는 34세 시즌부터 추락을 시작합니다. 32세 시즌부터 시작한 엘버트 푸올스와 31세 시즌부터 시작한 로빈슨 카노 또한 계약 만년이 악몽이 됐거나 악몽이 되고 있는데요. 30세 시즌이 계약 첫 시즌인 앤서니 랜도는 두 번째 시즌을 크게 망쳤고 역시 30세 시즌이 첫 시즌인 보토는 지금까지 놓고 보면 성공적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기간 신시내티가 우승 전력에서 거리가 멀었던 게 문제였을 뿐 8년 동안 승리 기여도 30.3을 기록한 보토는 계약 기간 2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 2억 달러 계약을 맺은 5명은 미겔 카브레라, 엘버트 푸올스, 로빈슨 카노가 실패, 조이 보토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랜도는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거는 계약 첫 시즌이 28세 시즌인데요. 역대 2억 달러 계약자 중에서는 28세 시즌이 첫 시즌인 선수가 가장 많습니다. 프린스 필더, 놀란 아레나도, 크리스찬 옐리치, 무키 베츠,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그들인데요. 필더는 30세 시즌부터 문제가 생겼고 아레나도는 29세 시즌을 망쳤으며 베츠는 28세 시즌이었던 지난해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옐리치는 계약이 시작된 28세 시즌부터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린도어는 2019년까지 OPS가 0.840이었다가 26세 시즌과 27세 시즌이었던 지난 2년은 0.750과 0.734에 그치게 됩니다. 과거 야구 선수들은 경험과 체력이 조화를 이루는 28세에서 32세 사이가 전성기라고 생각됐는데요. 이에 30살짜리 FA에게 대형 계약을 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물시대 이후의 에이징 커브는 전성기가 26세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데뷔와 동시에 하향세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세 시즌을 시작하는 시거가 더 걱정스러운 건 이미 전성기가 지났을지도 모르는 데다 그동안 부상 경력이 정말 많았다는 건데요. 2018년 오른쪽 팔꿈치 토미존 수술과 오른쪽 엉덩이 수술을 받은 시거는 지난해에도 오른손 골절로 95경기 출장에 그쳤습니다. 이에 시거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팀이 치른 546경기 중 307경기에 출장함으로써 출장률이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수는 주행거리 이론이 통할 수 있지만 야수는 적은 출장수가 결코 훈장일 수 없는데요. 시거의 또 다른 문제는 그가 칼리켄 주니어, 카를로스 코레아와 함께 역대 최장신 유격수라는 겁니다. 지난해 201cm인 오닐 크루즈가 피츠버그에서 유격수로 데뷔하긴 했지만 풀타임 유격수 중 역대 최장신은 6피트 4인치, 193cm인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에이로드와 데릭 지터는 이들보다 1인치 적은 6피트 3인치입니다. 그렇다면 18년 동안 정경기 출장을 하며 1982년 21세 시즌부터 1998년 37세 시즌까지 단 4경기에 결장한 칼리켄 주니어라는 대단히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193cm, 28세 유격수의 롱런은 증명된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골드글러버였던 립켄, 플래티넘 글러브를 따낸 코레아와 달리 시거의 유격수 수비는 현재 평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는 건데요. 이에 최장신 유격수이며 부상 경력이 많은 시거가 유격수로 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풀어놓고 보니 다저스를 떠난 배신자를 저주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였으며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 시거가 다저스 출신 FA로서 텍사스에서 꼭 성공을 거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31세 시즌을 시작하는 시미언과 함께 시거가 공격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면 텍사스는 20년 전에 선택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텍사스가 시거에게 태운 388억은 성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